네, 여러분 오늘 우리 김태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김태현 기자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큰 거 잡았습니다, 여러분. 네. 큰 거 잡았어요. 그죠? 지금 뭐 단원에서 확실히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네. 이 정황상으로 지금 취재된 내용들만 좀 살펴본다면 기사가 나오고 나면 파급력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얘기 들었는데 네. 제가 장담하건데 특검 바로 갑니다. 예, 특검 바로 가요. 이거는 뭐 거부할래요? 거부할 수가 없고 이건 뭐 태풍급 그런 사안인데 지금 우리 김태형 기자의 예리한 어떤 취재력으로 상당 부분 이제 진척이 됐고 오늘 마지막 확인. 네. 예. 오늘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백수가 되니까 예. 오히려 취재가 더 많이 되고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은 기자도 이제 직장인이고 네. 어디 조직의 소속원이기 때문에 그 챙겨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우리 저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보시면은 그 잡무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친다 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예, 그것처럼 지금 김태형 기자님이 완전히 순수한 취재 활동만 하시니까 큰 걸 잡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이 정권의 무도함 그리고 정말 어디까지 우리 사회에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김태현 내일 큰 거 내일쯤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예, 최대한 빨리. 이거 빨리 터뜨려야 돼. 사실 네. 이 사안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현이 또 한 건 합니다. 예. 아니 김태현 기자님, 지난번에 뉴스버스 계실 때 말이죠. 임성근의 휴대전화가 열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분석 중이다라는 보도를 쓰신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 임성근 휴대전화에서 의미 있는 내용 나왔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기사를 썼는데 그 뒤에 나온 거는 뭐 임성근이가 비밀번호를 뭐 아주 그냥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까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경찰에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게 저희가 그 취재했을 때까지만 해도 확인되는 이제 내용은 뭐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 뭐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거나 어떤 내용이 나왔다거나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후에 이제 공수처에서 경북 경찰청에 포렌식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저희가 기사를 쓴 것과 그리고 이 상황이 아예 그냥 배치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에 공수처에서 조사를 할 때는 임성근은 주요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인이었습니다. 참고인. 네, 그러면 여기서 열어봤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참고인 거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어떤 강제력을 갖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더라도 이건 정식적인 절차로 경찰청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는 절차가 사실은 맞는 거라서 이게 완전히 이제 양립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야매로 열어봤다는 얘기예요? 야매로 열어본 건 아니죠. 거기 공수처에도 포렌식 팀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열어본 거고 지금 확인을 해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찰로부터 포렌식한 거를 받아서 그걸 증거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뭐 공수처도 그렇고 다들 이제 포렌식 팀은 다 있지만 이제 그 내용을 몰래 열어볼 수는 없는 거고 절차에 맞춰서 열어봤지만 자기들이 한계로 갖고 있는 한계로 더 이상 열지 못하는 부분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또 포렌식 하는 분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 포렌식 팀이 열어봤고 다만 이거는 일단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오픈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오픈이죠. 오픈이긴 하지만 야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확실하게 증거로서 권위를 가지려면은 경찰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에 경찰에서 받아본 것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올해 저희가 이제 근거로 썼던 거는 올해 1월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생존의 병의 변호인한테 내가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압수수색 당해서 지금 조사도 빨리 받고 끝내고 싶고. 그래요.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공수처 쪽에다가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여러 이제 루트로 확인을 해본 결과로 의미 있는 내용이 임성근 휴대전화에서 아무것도 내용이 안 나온 게 아니다. 의미 있는 내용은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하는지는 그 공수처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찰청에 포렌식을 해서 실제로 이제 확보를 하려는 지금 단계로 보입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이런 휴대전화 그 포렌식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저 수사기관에 이 포렌식 기술이 탁월한 건 아는데 비밀번호를 이렇게 잔뜩 걸어놨을 경우에
아무것도 못 엽니까? 그 한동훈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죠. 휴대전화를 이제 포렌식 한다는 게 비밀번호 뭐 확률을 비밀번호를 맞춰가면서 열어가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검이 제일 잘합니다. 아, 대검이 잘해요. 대검이 베스트입니다. 대검 예전에 이제 제가 수습 교육 받을 때는 네. 경찰이 제일 잘한다고 들었었는데 네. 포렌식 분야에서만큼은 대검에서 제일 잘하는 걸로 지금 다들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검사장 출신 대통령 시대니까. 네. 이게 사실 그래요. 옛날에 그 육사 출신 대통령이었을 때는 육사가 대한민국 모든 어떤 사회적 주체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었듯이 검사가 대통령 되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데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한동훈 거는 못 연 게 아니라 안 연 거군요. 저는 안 열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결국 못 열었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열려면 지금 기술로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을 돌려준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그 상황만 보면 될 게 아니라 그 검찰 내부 상황이 어땠는가까지 봐야 되는데 네.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돌려줄 시점에는 지금 의원이 된 이성윤 검사장도 다른 곳으로 간 상태였고요. 아, 의지가 없었구나. 네, 결국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임성근 폰은 아이폰입니까? 아이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 네. 아이폰이 열기 어렵지. 그 사실은 안드로이드 폰은 쉽게 열 수 있다고 하대요.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저 이거 뭡니까? 제가 쓰고 있는 거. 못 열걸? 별 내용도 없지만. 비밀번호가 한 27자리 정도 되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27자리. 이건 뭐 진짜 임성근도 그 정도 되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돌려줬냐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돌려줬고요. 돌려줬지. 언제까지 갖고 있어, 그거를. 그거는 이미 한참 전에 돌려줬고요. 네. 그리고 그때 왜 수사팀이 이제 독직 폭행으로 감찰도 받고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독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을 더럽혔다 할 때 네. 독직인데 거기 수사했던 정진웅 검사 한동훈이 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네. 이게 말하자면 몸싸움이 벌어진 거지. 네. 그래서 결국 몸싸움을 한 주체는 한동훈도 한 주체인데 네. 한동훈 건 빼고 정진웅 네가 이렇게 몸싸움을 해서 검사의 여러 권위를 떨어뜨렸다 해서 독직 폭행으로 해가지고 정진웅 걸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 나왔죠. 그게 또 윤석열 검찰총장 때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이폰을 여는 방법이 여러 개입니다. 네. 그 비밀번호를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얼굴 같은. 그렇지. 그때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이 예. 엘리베이터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여는 거를 확인을 하고 간 건데 비밀번호를 자꾸 치니까 그걸 뺏으려다가 독직 폭행이 됐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 들어가가지고 증거 인멸하려고 혹시 그런 게 아니냐? 네. 왜냐하면 아이폰은 설정을 해놓으면 비밀번호 여러 번 틀리면 다 지워지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네. 예. 혹시 내가 만약에 네. 가발 쓴 사람이라면 네. 페이스 아이디를 이거 벗고 이렇게 할 것 같아. 저기 정진웅 검사 같은 사람이 달려들까봐. 정진웅 검사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진짜 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몸집이. 그래요? 엄청 마르고요. 작으세요? 네. 그래서 한동훈 그 당시 법무연수원에 있던 검사장이 이렇게 땡기면 날아가는 거예요. 독직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겠군요. 위에 이제 포개져 누워졌다는 게 사실은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군요. 사실 독직이 아니라 자기 어떤 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건데 이걸 독직 폭행으로 엮었던 거군요. 네. 자, 그러면은 임성근 휴대전화에 뭐가 담겼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구명 로비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종호와의 통화. 그렇죠. 이종호와의 통화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뭐 김용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금 뭐 V1, V2랑 직접 연락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이렉트로 뭐가 있겠나? 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그 범죄가 이뤄지는 그 기간 동안 누구랑 연락을 했고 왜 연락을 했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국면이 될 수 있죠. 다른 거 몰라도 이종호하고 통화한 게 드러나면은 얄짤없어요. 둘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서로를. 그렇죠.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요즘 그런 썰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뭐 김건희나 뭐 이종호나 뭐 임성근이나 다 주가 조작 그 어떤 공모자들이어서 공범들이어서 그래서 뭐 임성근 계좌로 이 주가 조작의 어떤 저수지가 조성돼 있다 이런 얘기 그게 너무 만화 같은 얘기라서 가능한 얘기인가 싶은데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설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입장문이 뭐였냐면
계좌를 사용당했다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좌를 사용당하지 않을 일이 또 사용당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은 뭐 그거는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머리 뇌피셜을 돌린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됐을지 뭐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 결과로서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기 그 이종호 폰은 압수수색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 아직 그동안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 양반이 그렇죠. 한번 좀 감옥 갔다 왔군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이종호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 공수처 검사 공수처 관계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수사 자체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저는 이제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형 기자가 지금 준비하는 특종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 관계입니까? 예,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면 저는 지금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까지도 저는 특검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공수처에 대한 수사까지도. 예.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정보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공수처 수사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가? 왜냐면 공수처를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를 했던 사람들, 이 최상병 사건을 수사를 했던 사람들, 수사관이라던가 검사라던가 그분들은 이 관련자들의 이름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지연이 됐을까? 그 부분까지도 저는 사실 특검 범위에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최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검사 그분은 그 자리에 있죠 지금. 지금 다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니 임성근 이종호 변호사 말고 원래 수사하셨던 그분. 원래 수사하던 그분들은 그대로 수사 외압이라고 외부에는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외압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진짜 외압은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팀 자체가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다 나눠서 한 번씩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쨌든 이게 의심된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렇죠. 이게 특검의 또 명분이 될 수 있어요. 특검이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라는 명분이 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임성근의 휴대전화가 열리면, 임성근은 지 휴대전화가 저쪽으로 넘어갔고 이 열리는 순간 모든 비밀이 다 파헤쳐진다. 이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발을 내밀고 있고 또 심지어 자기에 대해서 그동안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식으로 떠들고 다닌 언론들 너희들 다 반성해라, 사과해라, 삭제하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또 안 열릴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의 그 설례를 보더라도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관계자들이 계속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VIP가 김계한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김기한 사령관이 아니라 김건희다. 김건희인데 내가 허풍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발언이 나온다는 건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김기한 사령관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버리면 그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김건희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허풍이었다. 내가 본인이 이제 바보가 되는 사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디올백을 돌려줘라 이렇게 지시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깜빡해가지고 못 돌려줬다. 그럼 지난 7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그 7개월 동안에 뭐 국가기록물이 돼가지고 반환 못한다. 반환하면 뭐 횡령이 된다. 이랬던 게 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기사들인지 변호사가 아마 흘렸던 것 같은데 반환한다고 말해줘라라고까지 기사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냐? 이 행정관이 뒤집어 쓰고 끝나는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김건희에게로 불길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안 되죠. 안 되죠.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있는데. 그렇죠. 모든 걸 다 뒤집어야 되고요. 그리고 받은 사실 자체는 지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보수 언론도 비웃더라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비웃더라고. 그렇죠. 지난 7개월 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명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얄팍한 해명이고요. 제가 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대통령실 대통령 사정을 좀 잘하는 관계자분이랑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딱 머릿속에 퍼도 떠오르더라고요. 뭐였냐면 초반부터 도이치모터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사안들 있잖아요. 이 사안들을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빠르게 정리하지 못했는가. 예. 뭐 조사도 자기들이 별로 혐의가 없다고 하면 빨리 조사받고 끝내는. 그렇죠. 자기 말대로라면은 네. 조기에 종식을 시켜야 그쵸. 논란을 종식시켜야 그 윤석열의 국정 운영 동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 여사 이미지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야 뭐 대외 활동 찍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런데 그쵸. 도이치모터스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그런지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야, 대통령실이라는 그 권력이 이 어떤 음모랑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네. 대통령실 사정을 잘하는 분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컨트롤을 할 사람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해갖고 시간이 끌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도 있고요. 그 왜? 판단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서실장도 있고. 네. 그런데. 근데 그 분들이 다 판단을 못 한대요. 아 김건희 눈치 보느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그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네. 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를 주고 나면 나머지도 줄줄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판단을 못하는 사이에 지금 시간이 이만큼 지났다. 준다? 뭘 줘? 내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김건희를 내어주면 네. 그러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 도미노처럼 되는 거죠. 벽을 쌓아놨는데 이 한 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결정을 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온 거다. 너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저기 유죄란 얘기네. 김건희가 잘못이 있다는 얘기네.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가 추측의 영역이죠. 예. 근데 거기는 뭐 지금 이제 돈을 번 사람이 김건희 최은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3억.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지금 유죄 심증이 있기 때문에 못 내주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래요. 그 옛날에 저 MB가 뭐 하여튼 부당한 이득권과 관련해 가지고 청계재단 만들어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했었잖아요. 돌파구 마련조차도 못하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대통령실에서 들면 내가 한 23억이었으니까 30억 정도 뭘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하겠다. 네. 사회에 말하자면 기여하겠다. 이러면은 보수 언론이 또 막 이렇게 쉴드 쳐주고 또 이제 방송 이런 데서 또 그걸 또 미담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말아버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전통적인 걸 수법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걸 안 했던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야, 그러니까 그 23억도 지켜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뭐 검찰이 이 대통령실에 보관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검찰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생각이 없어요. 네. 제가 그걸 근거로 들었던 게 최재형 목사가 네네. 조사를 받고 왔는데 네. 최재형 목사가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청탁의 목적은 없었던 거죠. 이거는 계속 그런 식으로 식으로 유도 이제 신문을 하는 거야. 유도 신문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아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재형 목사만 온팡 뒤집어 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의 방향성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 디올백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뭐 나중에 특검으로 네. 윤석열이가 힘 빠졌을 때 그때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는 이건 뭐 빼박 아닙니까? 9월달에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는 낸대요? 결심 공판이 끝났고 저기 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공범들 2심 판결 2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사실 이제 2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김혜경 여사에 대한 그 검찰의 재빠른 기소 그때 왜 기소를 했었냐? 공범이었던 그 배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공소시효 만료가 거의 그 목전이니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면 9월달에 판결이 나오고 나면 김건희 여사 어떻게 그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돼요. 김혜경 여사를 기소했던 그 논리대로라면 일단 기소해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또 저 김혜경은 자기 이득 봤다면 한 10만 원 법하고 이 친구는 23억이잖아. 23억이죠. 나머지는 다 손해봤는데 유일하게 23억 이득을 본 거예요. 그 공범들은 다 손해봤는데 유일하게 몰아줬구나 한마디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체제 아래에서도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김건희가 말하자면 면죄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워낙 빼박이니까. 워낙 빼박이니까. 이게 사실 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수사를 했다. 그 자기를 탈탈 털지 않았냐. 탈탈 털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뒤에 바로 그 불기소를 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수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했던 검사들 수고한 당신 떠나라 해가지고 미국 보내주고 딴 데 영전시키고
그리고 뭐 지휘부는 다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좌천을 시켜버리고. 야, 이 인간들 도대체 그동안에 했던 과오들은 어떻게 다 책임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